네, 반갑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박사후 연구원 이진경입니다. 저희 연구팀 연구 책임자 교수님은 행정학과 정무건 교수님이시고요. 그리고 저희 오늘 같이 오셨는데 빅데이터 전문 신택수 교수님, 정경대학 신택수 교수님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김민혁 교수님, 이진희 교수님,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지영 교수님, 그리고 의공학과 이경준 교수님, 황상원 교수님, 임효상 교수님 이렇게 8분의 교수님, 다양한 학문의 8분의 교수님과 함께 저희가 그 도농복합 지역의 노인분들 정신건강을 위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 과제 이름은 ICT 융합을 통한 지역사회 우울증 예측과 해소 방안 연구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통해서 융합 연구, 특별히 노인팀 연구 과제를 진행하시는 여러 교수님들과 연구진 분들을 뵈서 정말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그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부산도 전체 인구의 20%가 넘으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그 초고령화 지역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전체 인구의 20%면 5분의 1이라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이렇게 어르신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같이 다 학제적으로 지혜를 모아보고 연구를 진행하는 건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안 해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면서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같이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참여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급변하는 사회 경제적 환경에 따라서 이제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이에 대한 심각성이 중요하게 대두됨에 따라서 특별히 이제 요즘 시대에는 테크놀로지가 많이 발달을 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와 같이 ICT 기반의 이런 기술들을 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혹시 우리가 그동안은 알려지지 않았던 신체 건강과 혹은 사회 심리학적인 그런 관계 관련된 자료들과 더불어서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통합적인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을지,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울 증상의 그것이 이제 심화되기 전에 혹시 이것이 어떻게 미리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지 그런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서 저희 그 중고령층 분들의 우울증이 높기 때문에 이분들의 우울 증상을 완화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자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연구 목표에서는 1차년도부터 2차년도까지 통합 데이터 모델을,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통합 데이터 모델을 구축을 하고 이 구축을 하는 방식에서는 특별히 3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려고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모두 익숙하다시피 이제 설문 도구를 통해서 이 사회적인 요소를 그리고 심리적인 요소를 수집을 하려고 했었고 여기에 더하여서 이제 스마트워치나 이제 삼성 헬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걸음수라든지 심박수라든지 수면 데이터를 같이 수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잘 안 나와 있는 것 같은 저희 연구에서 사실은 여기 오신 신택수 교수님과 같이 이제 SNS 데이터도 수집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1차년도에서는 수집을 못했는데 2차년도부터 이제 3차년도까지는 그 부분도 같이 통합을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2차년도에 예측 모델을 구축을 해서 3차년도에 이제 활용 모델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데이터 수집이 더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수집을 지금 3차년도까지 하려고 이게 됐고, 그래서 아마 모델은 2차년도가 수집이 되고 나서 3차년도 대면 조사까지 한 다음에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연구 배경 및 필요성을 보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우울증 으로 인한 그런 자살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울증의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도농복합 지역에 대해서는 잘 연구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가 위치되어 있는 강원도 원주는 상당히 좀 독특한 지역이에요. 그 시내는 도시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 시내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부는 정말 농촌 지역이어서 같은
그 55세 이상의 어르신분들이라 하더라도 도시적인 특성에 더 익숙하게 생활하고 계시는 어르신과 농촌 생활을 하고 계시는 어르신이 다 같이 계세요. 그래서 흥미롭게도 또 저희 한국의 그 한국인의 건강을 대표하는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한국 코호트 연구를 진행을 할 때 이 강원도 원주 지역이 농촌 코호트로 선정이 돼가지고 원주 그 저희 의과대학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1000명이 넘게 어르신분들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장기적인 코호트 연구를 진행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 저희 연구 참여자 한 700명 정도를 리크루트해서 이제 저희가 1차년도 대면 조사를 마쳤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이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의 도시적인 특성과 농촌 지역의 복합적인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분들을 통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좀 뭔가 예측 모델이 범지역적으로 적용 가능한 모델을 만들고 싶었던 게 저희 목표였던 것 같아요. 정신의학 및 보건학적인 필요성도 제기가 되는데 저희가 기존 연구에서는 워낙에 우울 증상이 진단되고 난 우울증 환우분들이라고 해야 될까? 그분들의 사후적인 치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 이분들의 사전에 미리 증상을 어떻게 증상이 발견이 되거나 혹은 이것이 좀 덜 발견될 수 있는지 예방할 수 있는 일반 대상의 일반 지역에 거주하시는 그냥 일반 노인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그냥 저희가 평범한 커뮤니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르신분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가 요즘 많이 새로 저희 일상생활에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것을 고려해서 이 부분을 포함해서 연구에 진행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 모든 자료들을 통해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건 이제 지역사회 수준에서 저희가 어떻게 이 어르신분들의 건강을 돕는 데이터를 보여드릴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의 그 최종 목표였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융합 연구로서의 적합성, 필요성들이 많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신의학 그리고 정경대학, 행정학과, 의공학과 이렇게 다양하신 분들, 사회복지학과 포함해서 이제 다양하신 분들의 이제 교수님들 함께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본래 연구 디자인은 저희가 이제 1차년도 대면 조사를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연구를 위해서 특별히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했거든요. 노인분들이 아무래도 학력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으시고 눈도 침침해지시고 신체적인 활동도 어려우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직관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설문 애플리케이션을 따로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서 저희 연구만을 위해서 앱을 하나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앱을 통해서 이제 쭉 1년간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2차년도 똑같은 대면 조사를 실시해서 이제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게 이제 저희 목표였는데요.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 그 테크놀로지 관련해서 이제 스마트폰 삼성 헬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그 헬스 애플리케이션과 스마트워치에서 잡는 걸음수 또는 이제 스마트워치에서 잡는 심박수나 수면 데이터를 같이 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어르신분들이 이렇게 꾸준히 응답하시는 게 힘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수집을 하는 데서 결측치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서 예측 모델을 개발하기가 사실은 상당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정대 계획으로 이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1차년도부터 이제 앱을 개발해서 2차년도는 지금 이제 저희 다음 달부터 12월부터 4월까지 저희 그 700여 명의 그 참여자분들 중에 앱 설치에 동의하신 411명을 대상으로 리크루트먼트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이제 리크루트먼트가 끝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12월 1일부터 이제 저희가 또 이제 2차년도 대면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서 그렇게 그분들이 이제 오셔서 설문조사를 하시면 저희가 이제 업그레이드된 앱을 다시 재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연구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이제 참여를 좀 부탁드려서 좀 더 나은 데이터를 3차년도까지 수집하는 것을 지금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연구, 이 성과 발표회라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연구 성과를 갖고 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제 자료를 아직 2000년도 대면 조사를 저희가 시작을 못 했어가지고 뭘 들고 와야 되나 이래가지고 되게 진짜 프리리미너리 애널리시스 이런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예,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또 이렇게 뭐 말씀하실 게 있으면 얼마든지 피드백 주시면 저희도 연구하는데 정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이제 여기에서 이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대면 조사에서 저희가 이제 우울증이 주요 변수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척도들이 필요했는데요. 그 정신의학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그 미니 인터뷰라고 이건 컨스트럭티드 툴인데 이게 우울 증상을 어세스먼트 할 수 있는 구조화된 질문지더라고요. 근데 그 설문을 쭉 따르면 이제 최종 아웃컴으로는 이제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이라 그래서 현재 우울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과거에 우울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가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골든 룰이라고 해요. 우울 증상을 판별하는데. 근데 그거에 더해서 이제 면담형으로 이제 이거는 약간 설문 도구와 비슷한데 면담형 척도로 쓸 수 있는 게 이렇게 해밀턴 우울 척도, 햄디라고 표현된 이것과 그다음에 이제 많은 곳에서 주로 사용되고 쉽게 쓸 수 있어서 사용되는 자기보고식 척도가 PHQ-9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 척도를 매해 진행되는 설문조사에서 우울증 관련해서 설문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설문도구라기보다는 평가도구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네. 그리고 요 자료는요, 저희에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총 685명, 정확하게 685명의 참여자분들이 1차년도 대면조사에 참여를 했는데, 이 중에서 앱을 설치하시겠다고 동의하시고 하신 분은 이제 411명이세요. 그러면 이제 상당수의 참여자분들은 안 설치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000년도 대면조사에는 앱을 설치하신 411명만을 대상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앱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의 특성을 비교해 본 표입니다. 보시다시피 주요 우울 및 불안 관련해서는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구 사회학적인 특징은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해할 수 있게, 그러니까 쉽게 이해되듯이 학력 수준이 조금 앱을 설치하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젊은 연령이시고 그다음에 학력이 조금 더 높으시고 그리고 손자녀를 기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본인이 조금 젊으시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익숙해서 그 참여를 동의하시는 경우가 조금 많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질병도 그 앱 참여하시는 분들이 비참여자보다는 질병도 조금 없으시고 대신 음주는 더 많이 하시고 운동도 더 많이 하시는 그런 특성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별이나 이혼 여부, 가구 생계 부양 여부나 노부모 부양 여부, 성인 자녀 부양 여부, 현재 근로 여부, 가계 수입이나 지출 수준, 수면 시간 흡연 여부, 고독감이나 뭐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가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프리리미너리 어나리시스니까 이게, 저희가, 보여드릴 자료가 지금, 1차년도 대면조사에서 수집한 설문자료, 그리고 그 설문조사 이후에 개발된 앱을 통해서 수집된, 그 자료, 밖에 없더라고요. 2000년도 대면조사 아직 시작되기 전이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 자료를 가지고서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우울 척도에 관련된 요인을 간단하게 분석한 결과를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일단 1차년도 대면조사에서 수집된 변수들이 나열해 보면 이렇게 이와 같은데요. 뭐 연령, 성별, 학력, 이혼 여부 이런 것 같은 이제 인구학적인 변수들이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분들이기 때문에 부양 부담이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어서 가구 생계 부양이라든지 노부모 부양이라든지 성인 자녀 부양이라든지 가족 내 간병 여부라든지 손자녀 양육 여부들 또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이제 현재 일을 하고 계신지 아닌지 그리고 수입 수준이나 지출 수준 이런 경제적인 요인도 중요해서 넣었고요. 이분들의 이제 건강이나 신체적인 활동 수준도 정신 건강에 영향이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과거 질병력이라든지 현재 흡연, 음주, 운동 여부 그리고 이제 총 수면 시간 조사를 했었고 심리적인 요인으로는 이제 고독감, UCLA 론리니스 척도를 사용해서 고독감이라든지 사회적 지지, 사회적 관계망 그리고 스트레스 이런
인들을 저희 설문조사에 포함하여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차원도 대면 조사에서는 우울 관련해서 미니 인터뷰, 햄디, PHQ-9 이 척도가 포함이 됐었고, 저희 앱에 있어서는 사실 앱 조사는 3가지 조사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메일 조사에서는 그분들이 그냥 한 문항을 통해서 메일에 기분을 응답하도록 하였고, 주간 조사에서는 3문항을 통해서 이번 주에 굉장히 이제 힘든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혹시 간단하게 묘사해 줄 수 있는지 이제 오픈형 질문을 드렸고, 그리고 월간으로 PHQ-9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어떻게 보여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우울 관련 척도를 사용해서 7가지 모델을 돌려봤는데요. 모델 1부터 4까지는 이제 각각의 그 척도를 기준으로 해서 미니 인터뷰 같은 경우는 현재 우울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모델 2 같은 경우는 과거와 현재 둘 중 하나라도 우울 위험에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이 과거에 우울했던 분들이 이후에 우울하실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그렇지 않았던 분에 비해서. 그래서 네, 그렇게 같이 과거까지 포함해서 본 모델이었고, 그 다음에 3 같은 경우는 이제 햄디와 사실은 모델 4에서 쓰인 PHQ-9, 햄디와 PHQ-9은 사실은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이어가지고 그 점수가 0부터 쭉 이렇게 길게 20몇 점까지 이렇게 나열이 되는데,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급간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햄디 같은 경우는 3개 급간과 나눌 수 있고, 이제 PHQ-9 같은 경우는 5개 급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모더레이트 이상이면 이제 위험이 있다라고 보고, 이제 있는지 없는지 바이너리 베리어블로 처리해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돌린 게 이제 모델 3, 4고요. 다원형 회귀 분석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햄디와 PHQ-9은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이니까 이거를 그냥 점수 그대로 썼을 때 회귀 분석을 돌리면 어떤 변인들일 때 높게 나오는지를 봤고, 그리고 이제 모델 7 같은 경우는 이제 1차원도 대면 조사뿐만 아니라 앱 자료를 같이 포함을 해서 멀티 레벨 어널리시스를 돌려보았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렇게 돌렸을 때 이제 유의하게 나온 요인 4개를 갖고 왔는데요. 먼저 이제 운동 여부가 그 7개 모델 중에 4개 모델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운동을 하시는 어르신의 경우 이제 우울 위험군에 속하지 않을 확률이 운동하지 않는 경우보다 76% 정도 낮게 나타났고요. 면담식 혹은 자기보고식으로 파악되는 우울감 또한 운동하지 않는 경우보다 운동하는 경우에 이제 우울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이는 사실은 월간으로 보고되는 자기보고식 그 모델에서 더 크게 영향이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르신분이 응답하신 수면 시간이 길수록 우울감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걸로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역시 월간으로 보고되는 자기보고식 모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로 나타난 건 이제 스트레스인데요. 스트레스는 진짜 7개 모델에서 전부 다 높게 매우 유의하게 나타나서 이 스트레스가 아무래도 높으면 우울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저희가 이제 향후 기획하기로는 어떻게 저희가 관련해서 복잡한 메커니즘 뒤에 숨겨져 있는 히든 메커니즘을 밝혀낼 수 있는지 좀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 7개 중에서 6개 모델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고독감인데요. 아무래도 고독감을 느끼는 경우 우울 위험이 높아지고 우울 보고하는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5번째는, 죄송해요. 4요인이 아니라 5요인이었네요. 이혼하신 어르신의 경우 7개 모델 중에서 3개 모델에서 우울 위험이 높아지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그 밖에도 인구 사회학적인 특성을 보면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우울 위험군에 속할 확률이 낮았고, 여성일수록 학력이 낮아지면 이제 우울감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월간 자기보고식 우울감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의 이제 향후 계획은요, 이제 앞서도 보셨다시피 운동 여부나 수면 시간 이런 것들이 우울 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남에 따라서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 삼성 헬스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이 데이터, 바이오 데이터 결측치를 보완해서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좀 더 오래 수집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앱 설문 자료를 통해서 지금 스트레스원을 자료 수집 중인데, 생각보다 저희는 이게 오픈 퀘스천이어가지고 어르신분들이 답하기 귀찮아하시면 어떡하나 했는데 많이 자세하게 응답을 또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주요 스트레스원 하나만 물어봤는데 막 나열하게 하면은 그 주의 스트레스가 다 나오는?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2차 년도 대면 조사 이후부터는 사회관계망 데이터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또 다른 의견 있으면 주저없이, 예, 와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